오후 1시 마켓뉴스나우 이동재입니다. 최근 들어 짙은 경계감을 나타내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단기 고점에 대한 부담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총파업과 유가 및 금리 우려 등 대내외 리스크가 대거 부각되고 있는데요. 단기간에 우리 증시가 급격하게 오른 만큼 변동성도 강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지수상은 어떨지 함께 열어보시죠. 우리 시장 현재 시간 양시장 모두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반도체에 이어 현대차그룹까지 약한 모습 나타내면서 현재 시간 2.89% 내린 7,298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종목이 크게 하락하는 모습 보이면서 3.12% 내린 1,075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일중 흐름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부터 하락 출발했던 코스피입니다. 7,400선에서 시작한 지수는 이후 낙폭이 확대되면서 7,100선까지 내려갔는데요. 다만 오후장 들어서는 다시금 낙폭을 일부 축소해 나가는 모습도 보였지만 현재 시간도 여전히 부진한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3% 넘게 내리는 모습 이어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개장에서는 소폭 상승했으나 이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하락 곡선 그려갔습니다. 1,060포인트 선까지 내려간 뒤 일부 낙폭 회복했으나 여전히 부진한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에는 외국인의 매도 폭탄이 멈추지 않는 모습입니다. 오늘까지 9거래일간 46조 원가량 팔아치우는 외국인인데요. 현재 시간도 4조 1천억 넘게 던져내고 있고요. 개인이 이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3조 8천억 넘게 담아내면서 지수 방어해내는 모습입니다. 기관은 방향성 탐색하다가 현재 시간 1,800억가량 소폭 매수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매매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은 매도 포지션을 오늘 잡았습니다. 외국인이 700억가량 팔아치우면서 지수 끌어내린 모습이고 개인이 1,200억 넘게 순매수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은 방향성 탐색 끝에 현재 시간 100억 넘는 순매도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 상황 이어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대규모 이탈이 지속되면서 1,500원대에서 계속해서 환율 움직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현재 시간 0.55% 오르면서 1,505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현대차그룹이 현대차 기아 공장에 2만 5천 대 이상의 아틀라스를 투입한다고 밝히는 등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양산 체제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현지 시간 18일 미국 웨스틴 보스턴 시포트 디스트릭트에서 로보틱스 전략을 주제로 해외 기관 투자자 대상 기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현대차 기아의 자동차 생산 현장에 아틀라스를 2만 5천 대 이상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구체적인 도입 시기와 적용 공장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공장에 투입되는 물량은 전체 생산 목표의 83%에 해당됩니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생산 첫 1, 2년은 자사의 미국 공장에 아틀라스를 대량 배치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안정성을 확보한 다음 특정 공정에서 아틀라스의 활용이 입증되면 다른 공장으로도 손쉽게 확장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 현지에 연 35만 개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액추에이터 생산 시설을 구축하고 2028년부터 가동할 계획입니다. 한편 시장에서는 로보틱스 주제로 별도 기업 설명회를 현대차그룹이 개최하면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상장 준비 작업을 본격화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현재 시간 현대차그룹의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그룹 오늘 현대모비스의 램프 사업 매각을 둘러싸고 노사 갈등이 확산되면서 파업 우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대차그룹 오늘 9% 넘게 내린 60만 2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9% 넘게 내리면서 51만 7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LG이노텍의 기판 사업이 빅테크와 장기 계약 등 실적을 끌어올리며 재평가될 것이란 전망에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은 기존 LG이노텍의 주력인 광학솔루션에 이어 기판 사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기판 사업이 전사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에 불과하나 영업이익 기여도는 재작년 11%에서 올해 21%, 내년도엔 30%로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KB증권은 다수의 빅테크 고객사가 LG이노텍의 기판 사업에 메모리 반도체 계약 구조와 유사한 대규모 선수금 지급과 위약금 조항을 포함한 장기 공급 계약, 이어 설비 투자 지원까지 제시하고 있다며 향후 이익 변동성을 축소하고 실적 가시성을 확대시켜 밸류에이션 재평가에 강력한 촉매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전통적 비수기인 2분기인 현재에도 기판 생산 라인 가동률은 100%를 기록 중이라며 2분기 전사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180% 증가한 1,458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시간 LG이노텍의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이노텍 오늘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는 시장에서도 강한 모습 나타내면서 4% 가까이 오른 79만 1,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이 예고한 대로 현실화될 경우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최대 0.5%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시장 상황 점검 회의에서 삼성전자 총파업이 국내 경제에 미칠 분석 시나리오를 보고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최악의 시나리오로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대로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총 18일간의 파업에 돌입하고 메모리 반도체 생산 라인이 파업 종료 후에도 약 3주간의 복구 기간이 이어진다면 반도체 생산 차질 규모는 약 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반도체 수출 호조와 내수 개선세로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상회할 것이라며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2.5%로 전망했는데 한은의 보고서대로 총파업이 진행될 경우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2% 안팎에 머물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오늘 오전 삼성전자 노사 간의 이견이 일부 좁혀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시장 전반의 경계심이 커진 이번 주입니다. 삼성전자의 총파업 리스크, 그 뒤를 이어서 오늘의 현대차그룹의 총파업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시장 전반이 흔들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글로벌 정세도 여전히 리스크가 이어지면서 시장의 무거운 모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라는 빅 이벤트가 시장을 이끌어줄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의 맞춤 전략과 대처 방안도 저희와 이어서 알아보시죠. 자, 오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도 장중에 5%가 넘게 코스피가 하락세를 나타내다가 낙폭을 조금씩 줄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서 쉽지 않은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부담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장이 많이 올라온 것도 있고 그에 따른 차익 실현, 외국인들이 현물을 많이 파는 건 우리가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선물에서 계속 매도 포지션을 잡으면서 선물 누적 잔고, 순매도 잔고가 자꾸 늘어나는 것이 부담입니다. 외국인들이 상승의 방향성을 아직 보여주고 있지 않다라는 게 결국에는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오늘도 노사 간의 협의가 있을 예정인데 이게 일단 좀 긍정적으로 나와야 되겠고 엔비디아 실적도 잘 나왔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들이 시장에 조금의 촉매제가 되길 바라봅니다. 자, 일단은 시장에서는 밑단 코스피 한 7,100 정도까지는 저희가 아래 하방으로 열어둬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오히려 7,100 아래로 내려가면 이게 또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코스피 떨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부담은 아무래도 이것 같습니다. 금리가 자꾸 올라가는 것, 이게 왜 시장에 부담을 주는지, 왜 코스피를 여기까지 떨어뜨리는 건지 함께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투자에서 항상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이잖아요. 시장이 워낙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시장에서는 자꾸 이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야금야금 올라가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고 사실 계속 올라오고 있었는데 어느새 저희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4.5까지 오니까 시장이 놀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전통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이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4.5%는 임계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발작이 일어나는 그런 약간의 경계심을 주는 그런 사인입니다. 과거에 경험을 해봐도 우리가 코로나 이후 때의 10년물 국채 금리와 S&P 500 지수가 어떻게 페어링되고 아니면 반대로 움직이는지 좀 체크를 해봤더니요. 몇 번이 있었습니다. 몇 번 10년물 국채 금리가 4.5 이상으로 올라간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때마다 단기적으로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어요. 보시는 것처럼 S&P 500 지수가 금리가 올라가니까 약간 내려갔다가 다시 회복되고 이때도 또 올라가니까 약간의 조정받고 다시 회복되고 2025년 초에도 이렇게 올라갔을 때 역시 횡보하거나 약간 조정을 받고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10년물 국채금리가 4.5%까지 근방으로 오니까 이제 미국장도 약간의 조정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여기 이런
여파가 결국엔 우리 시장에도 그대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고 전쟁 때문에 미국이 전쟁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대됐잖아요. 경제 지표들 CPI나 PPI 이런 게 높게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것이 시장에 부담을 주고 그러면 이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오는 것들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하반기에 인하를 했으면 좋겠는데 인하하는 것은 지금 둘째치고 오히려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미국장도 부담이고 우리도 뭐 부담이죠. 미국이 좀 금리도 내려주고 이래야 조금 더 시장이 화랑장이 되고 힘을 받을 텐데 그런 우려들 때문에 결국에는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이나 AI에 투자하는 AI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는 기업들,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투자에 대한 규모를 줄이거나 속도를 늦추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면서 자금 경색이 생길 수 있다. 그게 결국에는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길게 봤을 땐 결국에는 지금 금리가 불안한 것이 시장의 가장 큰 근저에 깔려 있는 가장 불안 요인이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이러니까 지금 뭐 미국만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요. 뭐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우리도 심지어 올라가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3, 4, 5월, 6월 이러면서 시장이 계속해서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2월 말,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난 뒤부터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미국은 0.66% 정도 포인트가 올랐고 독일도 0.5, 영국이 또 많이 올랐고 우리나라도 일본도 0.6에서 7% 정도 올랐습니다. 자,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또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정치적 리스크도 버무려져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전쟁 때문에 재정 수지가 악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들도 역시 작용을 하고 있고 영국은 지금 스타머 총리가 약간 정치적으로 입지가 불안합니다. 스타머 총리가 사임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런 정치적인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이 스타머가 물러나게 되면 영국의 차기 총리로 유력한 사람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재정을 풀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채 금리나 같은 거 신경 안 쓴다. 나는 재정 많이 풀 거다라는 식의 스탠스를 가진 사람이 차기 총리로 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역시 10년물 국채 금리가 영국에서도 올라가고 있고 일본 다카이치 총리가 오늘 대구에 안동에 왔는데 오늘 다카이치 총리도 지금 계속 재정 확장을 하겠다. 재정을 계속 투입을 하겠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주에 미국의 베센트 재무장관이 일본에 가서 은근슬쩍 일본에게 금리 좀 높여라, 올려라라는 식의 압박을 넣었거든요. 이런 것들도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이 금리의 방향성을 약간은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도 부담인 상황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10년물 국채 금리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더 초장기 30년물 국채 금리도 미국, 영국, 일본 보시는 것처럼 다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준이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높게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 30년물 국채 금리, 초장기 금리들이 올라오고 있어서 이게 결국에는 또 다른 뭐 10년물 단기 쪽으로도 계속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머리를 굴리고 있고 약간은 조금 조심을 하자,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해놓자라는 심리로 발동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시장은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의 물량도 더 많이 나오는 거. 이제는 시장이 코스피가 하루에 2, 3%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 기본으로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감내하는 상황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시청자분들이 좀 참고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연준도 조금 영향이 있습니다. 지금 연준에서 케빈 워시가 새로 연준 의장에 이제 취임을 했잖아요. 이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케빈 워시가 어떤 사람인지 저희가 아직 맛을 못 봤어요.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니까 전통적으로 또 과거에 연준 의장이 바뀔 때마다 시장이 약간 조정받고 횡보하고 또 금리가 올라가는 패턴들을 보였습니다. 이것도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또 하나의 요인이다라는 거죠. 역시 미국의 연준의 의사결정 상황도 불확실하다라는 거. 이런 걸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과연 이 케빈 워시가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 시장과 커뮤니케이션 하는지도 저희가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시간이 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게 무조건 나쁜 거냐라는 이야기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과거에 이 1999년 그리고 2000년도 그때와 지금 상황이 약간 비슷하게 오버랩 되고 있는데 99년, 2000년 때는 뭐죠? 닷컴 버블 때문에 주가가 엄청 올라갔다가 폭락을 했던 시기였죠. 그때 지금과 비슷하게 걸프전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유가가 올라가면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때 물론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약간의 단기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신기했던 것은 그때 99년에 오히려 10년물 국채금리랑 WTI 국제유가가 같이 올라갔는데 그 당시에는 오히려 나스닥 지수가 엄청 올랐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S&P 500 지수나 다우존스 지수는 하락하는 반대의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게 지금과 또 비슷한 양상이 펼쳐질 수 있다. 왜냐? 지금은 AI 열풍, AI 버블 막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 금리와 유가가 올라갔을 때 오히려 전통적인 대형주들, 뭐 코카콜라나 아니면은 뭐 유가 관련된 이 정유사들 이런 쪽은 오히려 주가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반면에 이 버블, 닷컴 버블의 수혜를 받았던 첨단 IT 업체들은 오히려 이 상황을 즐기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오히려 잘 가고 있는 AI, 인프라 투자 아니면 이 피지컬 AI 이쪽이 조금 더 힘을 받으면서 아예 K자로 시장이 벌어지는 잘 가는 건 더 잘 가고 안 가는 건 이제 대형 전통적인 산업은 좀 후퇴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으니까 한번 시청자분들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아직까지는 뭐 IM증권에서는 국채금리 발작이 자금 경색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연준이 뭐 지금 당장 금리 올리겠다는 스탠스도 가지고 있지 않고 시장에서 그렇게 위험한 신호들은 나타나고 있지 않으니까 일단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대신 지금 시장이 중물가, 고물가 정도는 아니고 중물가, 중금리에 약간 적응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K자식으로 시장에 갈 가능성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고요. 다만 이란 리스크가 빨리 해소가 돼서 유가가 떨어지면서 국채금리도 조금 진정되는 게 시장에는 가장 좋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지금 유가가 떨어져야 된다. 이란이 좀 진정돼야 하는 상황. 이게 시장의 가장 불확실성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러면서 국채금리도 상승을 약간 멈추고 투자에 대한 경계심도 약간 줄어들고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시면서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어떻게 대응하는지 잘 대응해 보시고 지금의 조정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지배적이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엔비디아가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 개방을 정조준했다. 젠슨 황 CEO는 중국 시장이 결국 미국 공급업체의 문을 열 것이라고 확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사절단에 합류한 직후 자신감을 표출했다. 미국 정부는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중국 기업 10곳에 최첨단 H200 칩 수출을 승인했다. 하지만 시진핑 정부는 자국 반도체 자립과 화웨이 육성을 이유로 최종 구매 승인을 지연시켰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관련 문제를 직접 제기하며 돌파구를 모색했다. 현재 엔비디아의 중국 내 AI 반도체 매출은 사실상 제로를 기록했다. 시장의 이목은 중국 시장 재개방의 결정적 단서가 나올 오는 21일 실적 발표에 집중했다. 젠슨 황의 호언장담이 주가의 역대급 폭등 신호탄이 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돈 되는 섹터 찾아서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돈 되는 섹터인 테마 이데일리 TV의 박근호 전문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위원님과 오늘 또 어떤 돈 되는 섹터 테마 찾아서 종목까지 선정을 해볼까요? 첫 번째로 선정해 주신 돈 되는 섹터부터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 상승 관련해서 살펴봐야 된다. 앞에서 저도 앵커 브리핑 복잡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 시장이 이 금리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 부담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은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좀 갈피를 잡기 쉽지 않거든요. 어떻게 네. 보세요? 워렌 버핏이 이제 금리는 모든 자산을 끌어당기는 중력이라고 이제 표현을 네. 한 이유가 사실 금리 상승을 시장에서 얼마만큼 우려를 하는지를 얘기를 해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채권 같은 걸 별로 매매를 안 하시니까 사실 느끼지는 못하실 수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주식 시장에 있는 자금보다 채권 시장에 있는 자금이 엄청나게 더 큽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채권 시장의 움직임이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시장에서 이제 걱정을 하는 것은 미국 이제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앞서서 이제 앵커께서 너무 이제 디테일하게 좋게 다 분석을 해 주셨었는데, 국채 금리 상승에 의해서 이제 외국인들 투자자가 이탈을 우려를 한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차트에 외국인들의 순매수, 순매도가 표시가 되는 걸 선호로 표시를 했을 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판 건 작년 10월 달서부터 계속적으로 팔고 있죠. 그다음에 정말 길게 봤을 때 2024년도서부터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파는 것보다 이제 늘어나는 게 더 크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이 늘어나는 건데, 저는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올해만 들어서 80조를 팔았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역대 최고치를 지금 갱신하고 있는 게 바로 외국인들의 코스피 보유 비율이죠. 거의 40%에 육박할 정도로 지난주 수요일인가 목요일 날 역사적으로 거의 39점 후반대를 좀 찍었었죠. 조금 내려오긴 했습니다만은. 저 이제 채권 금리 쪽으로 얘기를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이제 미국 2년물 이제 채권 금리랑 연방 금리 기금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연준이 향후에 한 2, 3년 동안 이 금리를 결정할 때 가장 많은 참고를 하는 게 바로 2년채 국채입니다, 미국. 근데 그게 지금 미국 연방 기금 금리보다 더 50 베이스 포인트 금리가 높거든요. 이걸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연방 기금 금리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이제 은행들끼리, 금융기관들끼리 돈 왔다 갔다 하는 콜 금리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 2년채 금리가 더 높다라는 것은 시장이 앞으로 금리 상승을 예상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거나 인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 채권이 일단 금리가 올라가면 시장이 왜 불안하냐 이런 식으로, 왜 그런지 이제 대부분 아시겠지만 정말 쉽게 설명을 드리면, 채권은 사실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이제 연준이 금리를 올리거나 올리려고 할 때, 그러면은 모든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새로 발행되는 채권도 금리를 높게 잡겠죠. 그럼 기존에 유통되고 있었던 낮은 금리 채권들은 인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막 팔게 됩니다. 그러면은 가격이 떨어지면서 금리가 올라가는 거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인플레인데요. 지금 유가로 인해서, 인플레로 인해서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시장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건 유가만 내려가면 사실 안정이 될 것이냐? 사실 그 문제 굉장히 복잡합니다. 인플레가 심각해지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낮은 금리 채권들은 엄청나게 매도가 많이 나오고, 세 번째, 시장이 거의 얘기를 안 하는 부분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가장 문제시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유가로 인해 인플레이션으로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이건 유가를 안정시키면 되는 건데, 지금 미국 재무부가 발행하고 있는 국채의 양을 봤을 때 이거는 정말 어마무시한 양이거든요.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 국채가 시중에서 유통량이 많아지고 이제 금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건 바이든 정부 때 단기채를 너무 많이 발행을 해놔서 지금 그거를 우리가 보통 카드 돌려막기 하듯이 미국이 단기채로 계속적으로 1년물도 아니라 몇 달짜리를 막 발행할 정도로 지금 미국 재무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제 워시 연준 의장이 이제 어떤 식으로 할지는 좀 약간 지켜보긴 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12월 달에 이제 0.25% 금리 인상 가능성은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높게 지금 가능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 시장이 급락이 나와도 오르는 것을 경험을 하고, 마이크론이 급락이 나와도 우리나라 시장 강보합 이런 식의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악재들을 시장이
너무 간과하고 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나중에 뭐 태풍의 눈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 금리라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좀 추적 관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금리에 대해서 뭐 저보다 더 자세하게 또 시장의 반응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시청자분들도 좀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뭐 연준에서 연말에 금리 인상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있고 지금 뭐 10년물 국채금리, 30년물 뭐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다 올라가는 게 또 문제인데 이런 상황에서 주식 쪽에서의 저희 투자는 어떤 종목들로 좀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네, 일단 금리와 관련됐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금융주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증권주에서 지금 현재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미래에셋증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금리가 올라가서 시장이 불안하면은 증권주도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는 거죠. 100% 맞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실적만 보면 조금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우리가 보통 금리가 인상이 돼서 시장이 하락할 때 엄청난 어떤 그 거래량을 동반을 하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코스피 지수에서 거래량을 보면 2월 말, 3월 초에 정말 초대형 거래를 이루고 난 다음에 거래량이 이렇게 빠지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거래량이 이렇게 빠지는데 증권사들 수수료가 이게 뭐 제대로 나올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좀 약간 1차원적인 부분이고요. 거래량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증권회사 입장에서 브로커리지 부분은 거래 대금이 중요하죠. 거래량 말고 거래량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거래 대금을 보면 거래 대금 진짜 엄청난 거래 대금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비싼 주식 위주로 시장에서 어떤 투자자들이 거래를 많이 하고 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표적인 부분이 되겠죠. 증권주들은 이제 브로커리지 부분은 거래량은 상관이 없어요. 거래 대금이 높아야 되죠. 그다음에 금리 인상이 됐을 때 이제 이런 증권회사들도 일단 뭐 여러 가지 투자 상품들을 운용을 하기 때문에 단기 투자 상품은 금리가 인상될 때 가장 빠르게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여기서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항만 좀 리스크도 하나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보통 금리가 막 올라갔을 때 은행주들이 떨어지는 거를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아니 금리가 올라가는데 은행주가 왜 떨어져? 실적을 왜 금리가 올라가는데 은행주들 실적을 걱정을 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은행들은 이제 대출 같은 걸 해줄 때 돈을 다른 데서 조달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걸 은행채, 금융채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은행들이 돈을 빌려오는 거에 대한 이자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죠. 뭐 일장일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미래에셋증권 오늘 말씀을 드렸지만 증권주를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증권주의 뷰를 안 좋게 본다라는 것은 그냥 시장이 끝났다라는 것을 감안하고 증권주를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이제 한국금융지주, 부동의 우리나라 증권, 한국투자증권 1위인데 이제 따로 직상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한국금융지주를 보죠. 한국투자증권을 많이 쓰시는 분들 중에 이 기능은 정말 좋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좋다라고 할 수도 있고 사실 안 좋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내가 팔고 나서 그 주식이 얼마만큼 올랐는지 유일하게 표시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50만 원에 샀는데 100만 원에 팔았으면 100% 수익인데 그 200만 원까지 올라가면 너는 몇 %의 수익을 놓쳤네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게 상당히 좀 인기가 많은 부분이죠. 근데 내용으로 들어가면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순이익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 99.6% 100%가 늘었다는 얘기죠. 전년 동기 이제 작년에 이제 그 1분기 때 시장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들은 좀 약간 기저 효과가 있는 것 같고 1분기 순이익이 이제 34% 증가한 6,240억 이제 연결 기준이랑 이제 한국투자증권만 따로 빼냈을 때 이제 한국투자밸류 자산운용 순이익은 전년 대비 469%로 성장했다. 지금 증권사들이 그 자체적으로 이제 ETF 발행하는 자산운용사들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자산운용사들이 ETF 상품을 엄청나게 내놓으면서 ETF 그냥 운용 수수료로 관련돼서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ETF를 발행을 하는 자산운용사를 보유한 대형 증권사들은 사실 수익성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까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히려 금리가 올라가지만 증권사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적이나 뭐 이 거래대금 수수료 같은 거 보면 엄청난 지금 돈을 벌고 있다라는 걸 한번 상기를 해보셔야 되겠네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 금리 인상, 금리 상승과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볼 만한 또 종목으로 탑픽으로는 뭐 어떤 거 보세요? 탑픽으로 원래 금리 인상기 때는 이제 손보사를 보는 게 맞는데 네네. 일단은 생명 쪽에서 일단 삼성생명을 좀 준비를 삼성생명? 했습니다. 네. 삼성생명은 사실 뭐 이런 영업적인 분야 이런 거보다도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뭐 삼성전자 지분 가치가 되겠죠. 네, 그렇죠. SK스퀘어가 왜 올라갔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뭐 이해가 가는 부분이죠. 삼성전자의 일대 주주, 그 우리가 뭐 보통 얘기하는 최대 주주는 누구인가요? 바로 삼성생명이죠. 지분 가치로 삼성전자 지분 가치 전체 8.5%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주사가 어떤 지분을 갖고 있을 때 더블 카운팅이 되니까 뭐 한 절반 정도 가치만 인정을 해줄게. 이게 이제 시장에서 대부분 통용되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50%를 그냥 깎고 봐도 지금 현재 삼성전자 지분 가치가 70조 원이 넘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삼성생명 시총이 한 60조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삼성전자 지분 70조 플러스 삼성생명이 자체 가치도 있잖아요. 그거를 30조라고 아주 노멀하게 잡았을 때 시총 100조 원 정도. 물론 지금 뭐 얼마 정도 되니까 주가가 얼마 가야 된다. 이건 사실 조금 초등학생적인 어떤 분석 방법이긴 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이런 식으로 목표 주가가 나오긴 하죠. 이런 부분들은 봤을 때 아무리 봐도 사실 저평가인 건 맞습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상기 때는 손보사, 생보사 중에 손보사가 더 유리하거든요. 손보사는 손해보험은 이제 보통 가입자들의 계약 기간이 짧죠. 이제 생보사는 가입 기간이 길죠. 그래서 이 보험사들이 그거에 맞는 채권을 좀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기채 위주로 운영하는 게 이제 손보사인데 이제 금리 인상기 때 이쪽이 더 높긴 합니다. 삼성화재가 사실 더 좋긴 한데 오늘은 삼성생명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삼성전자 지분율 때문에 말씀드리고 삼성생명 준비를 했는데 일단 실적은 그래도 살펴보면 1조 1분기 때 연결이익으로 1조 2천억 이상 나왔는데 이 대부분이 좀 삼성전자의 배당금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전년 대비해서 한 90% 정도 증가를 했죠. 가격적인 전략 말씀드리면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35만 원, 손절가는 29만 원 정도로 일단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생명을 탑픽 종목으로 골라주셨어요. 그러면은 위원님, 지금 금리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제 뭐 증권주나 뭐 생명보험, 손보 이런 쪽을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요즘 외국인들이 계속 우리 시장 팔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도하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금리가 만약 계속 올라간다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좀 줄이거나 수익 실현해야 된다라고 보세요? 지금 그런 것들이 고민이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포트의 어떤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어느 정도 가격에 사셨는지가 사실 너무 다양하기 그렇긴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기 바라요. 네네. 지금 반도체주가 조금 이 톤이 다운이 될 때 다른 종목군들이 올라오느냐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정도의 비중을 사냐 뭐 이런 것들보다도 저는 물려도 반도체주에서 물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저평가의 탈피를 도와주는 이제 목표가까지 도달을 도와주는 것은 삼성전자의 실적이 아니에요. 하이닉스의 실적이 아닙니다. 그들의 실적을 저평가를 보이게 하는 그 위에 있는 빅테크들이거든요. 그 빅테크들이 흔들려 보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저평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빅테크들의 어떤 그 분위기가 훼손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과 같은 반도체주들의 조정은 사실 그냥 편하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면은 미국에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뭔가 흔들림이 나온다거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로 전이가 된다? 이러면은 그때는 저희가 또 생각을 약간 바꿔야 된다? 실질적으로 구글도 그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 채권을 굉장히 많이 발행을 하거든요. 근데 구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연구체라고 표현한 돈은 안 갖고 계속적으로 이자만 낼 수 있는 연구체를 발행을 했을 때 그 이자가 0몇 %였었어요. 0.5%도 안 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시장이 구글의 어떤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구글은 아무리 돈을 빌려도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전제조건에 깔고 연구체에 대한 이자를 굉장히 낮게 잡아놓은 거거든요. 이번에 노무라 증권 쪽에서 삼성전자 59만 원, 하이닉스 500만 원인가? 이제 400만 원 잡을 때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 게 뭐냐면
그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돈을 쓰는데 그 돈을 쓰는 게 과거에 엔비디아의 GPU보다도 지금 메모리에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다라는 부분이 바로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목표가를 계속적으로 올린 가장 그 어떤 중요한 기준점이었었거든요. 돈을 많이 쓸 때 물론 엔비디아의 GPU를 많이 산다라고 하면 그것과 관련돼서 HBM도 많이 들어가겠지만 지금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자금을 집행을 할 때 어떤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GPU보다도 만약에 데이터 센터에 과거에 100이라는 돈을 지불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서 뭐 30 정도가 50 정도가 GPU였다 그러면은 메모리가 10이었고 그럼 지금 메모리가 더 높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어떤 목표가를 정할 때 노무라 증권이 한 가지 단어로 표현을 했죠. 뉴 노멀이다. 이제 한마디로 받아들이라는 뜻이 되겠죠. 실질적으로 과거의 어떤 시클리컬 업종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제 이익이 증가가 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는 뭐 TSMC의 20배 이상을 좀 받아도 뭐 전혀 이상하지 않겠다. 그게 이번에 노무라 증권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결정한 제시한 가장 큰 이유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조정 없이 올라가는 주식 없고 사실 분위기가 훼손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뭐 반도체 쪽으로 계속 밀고 가시는 게 가장 맞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금리 인상 때문에 또 약간 불안하신 분들이 있는 상황이어서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포함해서 AI 관련 투자 쪽에 조금 더 한번 해법을 찾아봤습니다. 뭐 탑픽 종목은 삼성생명, 뭐 금융 쪽도 한번 살펴보시는 전략 투트랙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의 테마 박근호 위원과 함께했는데요. 위원님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샘 올트먼과의 법정 담판 승부에서 처참하게 패배했다. 미국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머스크가 오픈 A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3주간 이어진 세기의 재판은 단 2시간 만에 배심원 심의로 싱겁게 막을 내렸다. 머스크는 오픈 AI의 영리 전환 철회와 함께 1,340억 달러의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배심원단은 머스크가 소제기 시한을 넘겼다며 소멸시효 만료를 패소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 역시 압도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배심원의 기각 결정을 즉각 수용했다. 이번 승리로 오픈 AI는 몸값 1조 달러 규모의 기업 공개를 위한 최대 걸림돌을 치웠다. 반면 법정에서 완패한 머스크는 테슬라 주가가 하루 만에 3% 급락하는 이중고를 맞이했다. 머스크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으나 하급심 판결을 뒤집기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했다. 자,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장의 분위기 좀 체크를 해보는데 낙폭이 조금 더 깊어지네요. 코스피가 4% 가까이 낙폭이 또 커지면서 7,216포인트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장중에 7,150포인트 선까지 내려왔다가 조금 회복되는가 싶었는데 오후 들어서면서 다시 낙폭이 커지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3.7% 하락세. 외국인의 매도가 현 선물,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지금 강하게 매도세를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게 시장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환율도 역시 1,506원, 지금도 여전히 1,500원대를 상회하다 보니 시장은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역시 낙폭이 3에서 4%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의 분위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종목 이야기 나눠보면서 하겠습니다. 오늘 이데일리 TV 서동구 전문위원과 함께 오후장 종목 레이더 이어가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위원님과 오늘 또 어떤 종목으로 시장의 온도를 체크해볼지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LIG 넥스원이 아니죠. 이제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LIG DNA. 네. 이 종목이 참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오늘 또 갑자기 또 방산주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물론 뭐 다시 이란과의 전쟁에 대한 우려도 있겠지만 오늘은 시장이 지금 웬만한 주도 섹터라든가 종목 분단들이 어떤 고공행진을 하다가 과도한 이격 속에서 흔들리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LIG DNA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미리 선조정을 받았다라는 것을 잠시 후에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이 종목을 예시로 보면서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흐름 때까지 주도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좀 기다리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굳이 이슈를 보인다면 뭐 방산과 관련된 부분이 뭐 이란과 미국과의 전쟁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방산 4대 강국으로 올라서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많은 곳에서 새로운 제품들이 뭐라 그럴까요? 각광을 받고 있죠. 각광을 받는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특히 최근 들어서는 이제 지난주에 마무리가 됐죠. 루마니아 방산 전시회를 통해서 유럽 방공만 시장도 본격적으로 공략을 하겠다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또 고스트 로보틱스 인수를 통해서 군사용 로봇 시장도 선도하겠다라는 이러한 야심찬 단계를 밟아나가고 2024년도에 인수한 그런 부분인데요. 그렇죠. 중동 지역 천궁 효능은 이미 입증이 됐고 또 비궁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향 수출도 계속해서 모색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긍정적인 모습으로 작용이 되면서 안정적인 수주라든가 수출 실적들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와 같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주가가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네네.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일봉의 모습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뭐 계속해서 주가가 뭐 신고가를 내는 듯한 이러한 모습들이 지난 3월 달에 숨고르게 해주면서 이렇게 한번 크게 올라왔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 흐름들을 이렇게 보시면 항상 올라오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길게 보면은 60일 이평선들과의 이격이 축소되는 이러한 어떤 흐름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항상 모으면 뻗어지고 그리고 뻗어졌다가 일정하게 이격이 훼손이 되면 다시 이 주가가 추가 상승을 하려는 지금 화면이 안 잡히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방송을 시청하시면 여러분들의 HTS를 보시면서 네네. 한번 설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그럴까요?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을 감안했을 때 항상 주가라는 것은 항상 여러분들이 뭐 여러 채널을 통해서도 그렇고 전문가들이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격이 과도하게 벌어졌습니다. 물론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서 5일선이 이탈되는 모습이에요. 21선조차도 저 밑에 있단 말이죠. 주가는 여기 있고 어떠한 일정한 수급선이라든가 이러한 이평선들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있을수록 주가는 내려오게 돼 있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그리고 강한 주식은 뭐 예를 들면 5일선을 타고 붙어 있는다든가 그런 어떤 흐름인데 전형적으로 LIG DNA 같은 경우에도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61선까지의 어떤 이격 조정을 지난 4월 20일 날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완벽하게 보여주면서 또 이런 어떤 재료 아닌 재료가 나오면서 반등의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역시 80만 원에 대한 이제 지지력은 확인이 된 거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하시면서 단기적으로 이격이 좁혀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을 저점에서 매수하는 전략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격 조정을 충분히 했고 그렇죠. 이제 다른 종목들이 우수수 떨어지니까 이제 반대급부로 방산주들이 오늘 또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80만 원 지지선 한번 잘 지켜보겠고요. 다음 두 번째 종목도 볼까요? 두 번째는 어떤 종목인지 공개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LG이노텍입니다. 오늘 뭐 시장이 어려운데 LG이노텍은 선전을 하고 있어요. 오늘 뭐 한 78만 원 정도 수준까지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뭐 기판이나 뭐 이런 게 이제 다변화된다 좋은 평가들이 많던데요. 그렇죠. 다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심을 해야 될 위치에 있다라고 그래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 물론 뭐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기판 사업이 재평가되고 있다라는 네네. 얘기인데 사실 전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8%에 불과합니다만은 영업이익 기여도가
지속적으로 우상향되면서 20%, 내년에는 영업이익 기여도가 30%까지도 차지할 거다. 이거 대단한 거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재평가에 어떠한 단초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특히 이 대면적 고다층의 고부가 깊은 쇼티지 심화에 따라서 수익성이 급증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애플의 그러한 그 카메라 스펙 상향에 따른 수혜 또 로봇 관련 성장의 모멘텀까지도 부각이 되면서 뭐 IT 로봇 또 이러한 광학 쪽 부분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판과 관련한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흔들리잖아요. 쌍두마차를 보였던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5일선이 이탈되면서 단기적으로 조정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 LG 이노텍만이 5일선 위에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일정하게 여러분들이 이익 실현도 좀 병행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신규 진입은 좀 한 템포 늦추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것들이 흔들릴 때 이 종목이 살아있다는 그만큼 강하지만 다시 말씀드린다면 다른 깊이 조정을 보였던 섹터라든가 종목들이 대반등을 줄 때 이 종목은 쉴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기는 오늘 5% 넘게 하락을 하는데 LG이노텍은 2%대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두 종목 다 이격은 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이 각도가 좀 가팔라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은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LG이노텍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볼까요? 세 번째 종목은 뭔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실리콘투입니다. 오늘 뭐 시장이 너무 안 좋은 상황인데 화장품주들이 좀 선전을 해주고 있고 그 안에서 실리콘투가 유난히 또 돋보이네요. 그렇습니다. 뭐 화장품 관련주들도 동반해서 다 급등을 하거나 주도하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러한 측면에서 실리콘2가 1분기 실적이 조금 불안하지 않을까 그랬는데 예상치에 부합되는 긍정적인 실적이 나왔죠. 매출이 3,466억 원으로 YOY 기준으로 41%, 영업이익도 645억 원으로 35% 이상 증가되는 이런 어떠한 예상치에 부합됐다라는 것. 또 무엇보다도 유럽 중심의 K-뷰티 최대 글로벌 무역 밴드로서의 입지를 재확인하면서 2분기에도 유럽 지역의 매출 증가라든가 그리고 또 중국 쪽에서의 모멘텀들도 계속해서 기대가 된다라는 것이 또 실리콘 E2의 주가의 위치도 반등을 줄 만한 자리에서 나왔다. 오히려 만약에 고점이었었으면은 세론이 작용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이 전반적으로 주가의 움직임들이 지난 3월 달에 35,000원을 저점으로 하면서 이번 5월 달에 조정을 보이는 과정에서도 그 근처까지 밀려났고 오히려 실적이 예상치에 부합되고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주니까 대반등을 주는 이러한 모습들. 그러나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가 아무래도 같이 동반해서 올라가기는 역부족이다 보니까 윗꼬리를 계속 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오히려 하단이 어느 정도 나와주었다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우리가 보면서 현재 가격에서 매수 자리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37,000원을 이탈가 그리고 1차적으로는 52,000원을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리면서 실리콘2 이렇게 하단부의 지지를 받고 유지해주고 있는 종목들을 조금씩 분할 매수해 나가는 전략이 조금은 리스크 관리를 병행하면서 덜 부담스럽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실리콘2 지금 뭐 한 4만 원 근처를 그래도 계속 유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장중에 10% 상승을 하다가 탄력은 약간 줄었지만 지금 충분히 공략해볼 만한 턴하고 있는 종목으로 하나 실리콘2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옷장 종목 레이더 소동구 위원과 함께 했는데요. 위원님 또 오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또 더 좋은 종목들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